이 척수도 뇌와 비슷하게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마비나 감각 저하, 배뇨장애 등의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을 한 번쯤 기억해 두시고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 담당 의료진과 빨리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세안병원 종양내과 이기쁨입니다. 오늘은 종양학적 응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응급이 될 수 있는 증상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두통이 있거나 메스껍고 허리 통증이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 또는 부종이 동반이 되고 흉통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종양학적 응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폐암과 도경부암 환자분들의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섭입니다. 암 치료 과정 중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몇 가지 종양학적 응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께서 응급 상황과 관련 있는 증상들을 잘 아시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병원에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이 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실 응급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대정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정맥 증후군은 상대정맥이 막히거나 눌리는 응급 상황을 말하고, 상대정맥이라는 것은 상대, 위쪽의 큰 정맥 혈관이고 이 가슴 가운데 부분에 주로 오른쪽, 양쪽 폐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위쪽, 머리나 목이나 팔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돌려보내는 길이고, 폐암이 진행하면서 림프절 전이가 생기면 종격동 림프절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폐암이 진행하면서 상대정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폐암이 진행했을 때 침범하기 쉬운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정맥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상대정맥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암이고,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그 절반 이상이 폐암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폐암 환자분들의 8% 정도까지도 상대정맥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폐암 중에서는 비교적 폐의 가운데 부분에서 생기는 소세포 폐암이나 편평상피세포암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암 이외의 원인으로는 암 환자분들께서 케모푸트와 같은 혈관 카테터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서 발생하는 혈전이 원인이 되어서도 상대정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정맥 증후군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발생할까요, 교수님? 상대정맥 증후군이 생기면 목이나 팔로부터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두통, 얼굴과 팔의 부종, 숨이 찬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정맥이 막혀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면 주변의 다른 우회로를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목이나 흉벽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상대정맥 증후군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정맥 증후군이 있더라도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정맥 증후군이 동반이 되었다면 폐암 3기나 4기일 수 있을 텐데, 원격 전이가 없는 3기의 폐암이라면 근치적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 있고, 4기의 폐암이라면 환자분에 맞는 약을 찾아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빠르게 진행할 때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주치료가 시작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치료들을 해볼 수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혈관 스텐트 삽입술과 방사선 치료입니다. 스텐트 삽입술은 혈관을 통해 접근하여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 안에 작은 금속망 튜브를 넣어서 혈류를 다시 열어주고 빠른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정맥 근처의 종양 병변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종양을 줄이고 혈관을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혈관 주변의 종양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치료한다면 일반적으로 1에서 3주 정도 짧은 기간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는 혈류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체를 올린 자세를 취하거나 호흡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산소 치료를 하고, 항응고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상대정맥 증후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말씀 주실 종양학적 응급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중추신경계에 생기는 응급 상황으로 뇌전이에 의한 두개내압 증가, 그리고 척추전이에 의한 척수 압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든 암의 전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폐암에서 상대적으로 뇌전이와 뼈전이가 흔하고 척수 압박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암도 폐암이기 때문에 폐암 환자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암 환자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하겠네요. 먼저 두개내압 증가는 어떤 것이고 왜 생기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뇌는 단단한 두개골로 쌓여 있고 두개골 안에는 뇌조직, 혈액, 그리고 완충 역할과 영양 공급 등을 하는 뇌척수액이 함께 존재합니다. 두개골 안의 공간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종양이 생기거나 종양이 뇌척수액의 순환을 방해하게 되면 두개골 안의 압력이 높아지는 뇌압 상승이 생기고 뇌가 받는 압력도 같이 높아집니다. 말씀만 들어도 응급 상황인 것 같은데요. 두개내압이 오르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두개내압 상승의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이고 메스껍거나 구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뇌의 각 부분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종양의 위치에 따라 성격 변화, 의식 저하, 마비, 시력이나 시야 손상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암 환자분들에서 말씀하신 증상들이 나타나면 저도 뇌 CT나 MRI 검사를 권유드리는데요. 환자분들도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개내압이 올랐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뇌전이나 신경이 눌리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종양에 의해서 조직 주변의 혈관이나 구조물들이 눌리게 되면 주변에 부종이 생깁니다. 이 부종이 이미 올라있는 뇌압을 더 높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이러한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스테로이드 사용 후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종양의 크기가 크고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써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종양 자체를 수술을 통해 제거할 수도 있고 뇌척수액의 흐름이 방해가 될 경우에 뇌척수액이 있는 뇌실과 두개골 바깥의 공간을 관을 통해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고 수술을 한 이후에도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종양을 잘라낸 위치에 다시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방사선 치료 기간은 1번에서 3번 정도로 짧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전신의 종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암제 치료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네, 급한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군요. 이제 두개내압 증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척수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척수는 뇌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의 통로라고 할 수 있고 이 척수도 뇌와 비슷하게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척추뼈로 이루어진 관 속에 들어있어서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암이 척수에 전이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흔하지만 폐암은 뼈전이가 자주 발생하고 뼈전이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곳이 척추뼈입니다. 척추에 전이된 종양이 자라서 뼈를 넘어서 척추관 안에 들어있는 척수를 누르게 되면 척수 압박이 발생합니다. 척수 압박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척수 압박이 주로 뼈전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척수신경이 우리 몸에서 운동, 감각, 반사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척수신경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마비나 감각 저하, 배뇨장애 등의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수는 뇌로부터 아래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척수 압박이 생기면 압박이 발생한 위치의 아래쪽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압박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의 양상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척수 압박에 대해서도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척수 압박이 척추뼈 전이로부터 생긴다면 진행에 따른 단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척추뼈의 전이병변이 뼈를 뚫고 척추관 안의 공간을 얼마나 침범했는지에 따라서 그 단계를 나눕니다. 주로 MRI 검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스테로이드가 뇌압 상승의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부종을 줄여주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척수 압박에서도 수술 여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수술 여부는 앞에 설명드렸던 척수 압박의 단계나 신경학적 증상의 유무, 증상 진행의 속도, 척추뼈의 골절 가능성을 평가하는 구조적 안전성의 여부,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상태 등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합니다. 수술은 척수 압박의 증상이 심하고 또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가장 빠르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전의 보고들에 따르면 가능하면 조기에 척수 압박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신경의 회복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 척수 주변의 종양을 제거하고 척추관의 일부를 열어주어서 척수가 받는 압박을 줄여줍니다. 수술 후 많은 환자분들께서 방사선 치료를 이어서 받으시게 되는데 수술을 통해서 척수 주변의 종양을 제거해주면 남은 종양 병변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더 많은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종양을 줄이기 위한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1주에서 3주 정도 방사선 치료를 하고 치료의 부작용은 흔하진 않습니다. 또 이러한 응급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전신질환에 대한 치료로 항암제 치료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양학적 응급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다소 어려운 응급 상황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환자분들이 이후에 후유증 없이 삶의 질을 유지한 채로 다음 치료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을 한 번쯤 기억해 두시고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 담당 의료진과 빨리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치료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양학적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